모기를 죽이는데 단 1박 2일이면 충분하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건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마트에 가서 일부러 돈 주고 사야 할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그것도 세 가지면 됩니다. 그냥 주방에 흔하게 있는 오렌지 껍질, 식초, 주방세제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 세 가지로 모기가 사라진다고요? 하고 의심하셨죠.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딱 하룻밤, 정말 단 하루 만에 제 방 안에서 모기가 사라졌어요. 모기도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방 안 공기도 더 상쾌하게 느껴졌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원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름이 되면 매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부모님, 친구들한테도 알려줬고요.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와, 이거 진짜다. 왜 이제야 알았지? 모기향보다 덜 독하고 공기도 안 답답해서 너무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오렌지 껍질, 식초, 주방세제 세 가지가 어떻게 모기를 몰아내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놓고, 언제 쓰면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올여름 모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모기 퇴치법이 아니라 화학약품 없이 공기까지 정화해주는 천연 디퓨저 효과까지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으면 너무 손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그냥 책이나 블로그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모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당장 어젯밤 아이가 자꾸 긁어서 잠을 못 자고 창문 좀 못 열고 선풍기 바람도 싫다고 짜증내던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도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조합이 놀라운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해충 방제 업체 직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아내는 알레르기 체질이라 화학 성분에 민감하죠.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고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진짜 심했죠.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매일 밤 10마리 넘게 잡았던 것 같아요. 모기장을 쳐도 귀 옆에서 윙윙거리고 아이도 자다가 울고 아내는 잠을 설쳐서 하루 종일 패곤해하고 그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안전한 모기 퇴치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기모기채, 모기향, 액체형 퇴치제, 스프레이 다 써봤지만 하나같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모기향은 냄새가 너무 독하고 전기 퇴치제는 아이가 실수로 만질까봐 걱정됐고 스프레이는 환기 안 되면 기침까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외국의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미국의 어떤 농장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식초랑 주방세제, 레몬 껍질을 섞어서 집안 곳곳에 두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뭐야? 진짜 효과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너무 지쳐 있었던 저는 일단 한번 따라해보자 하고 만들었습니다. 레몬 대신 저는 오렌지를 썼고요. 투명한 유리컵에 식초를 붓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껍질은 손으로 찢어서 넣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날 밤 저희 집에서 단 한 마리의 모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푹 잤고 아내도 오늘은 모기가 없었나 봐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또 조용했어요. 모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거라면 이건 혼자 알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대부분 똑같이 말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애도 밤에 안 긁는다. 화학 제품 안 써도 되니까 안심이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박사도 아니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 어르신이 계신 집,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방 안 공기를 신경 쓰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단순한 노하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모기는 왜 이 향에 약한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친 경험이 있으셨다면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처럼 단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창문도 닫고 모기향도 피웠는데 왜 자꾸 모기가 나타날까? 밤에 자기 전 분명히 잡았는데 새벽에 또 물렸네? 사실 그건 모기 자체의 습성과 우리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모기를 쫓고 있습니다. 우선 창문을 닫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낮 동안 환기를 안 하면 실내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고 그게 오히려 모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커튼 뒤에 책상 밑에 숨어 있던 모기들은 그대로 살아있죠. 또 밤에 전등을 끈다고 모기가 덜 온다고 생각하죠. 사실 모기는 불빛보다 체온과 이산화탄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사람이 있는 곳, 숨 쉬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불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기향이나 살충제 스프레이는 빠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아요. 냄새가 독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민감한 사람은 기침하거나 피부 트러블까지 생기죠.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더 신경 쓰이실 거예요. 게다가 모기 퇴치제를 베개 옆에 두고 자는 분들도 봤어요. 그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대부분은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계속 맡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걸 베개 옆에 두고 숨 쉬는 코 근처에 놓고 자다니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잠들기 전에 모기향을 피우고 문과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아예 베개 옆에 스프레이까지 뿌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목이 따갑고 그러면서도 모기 물린 자국은 남아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모기는 생각보다 똑똑하고 민감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는 걸 다 피하고 틈새를 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활동하죠. 그래서 단순히 문 닫고 향 피우고 스프레이 뿌리는 식의 방법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기를 불러들이는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항상 있으면 모기는 거기를 번식 장소로 삼습니다. 화장실에 환기를 안 시키면 축축한 공간은 모기에게 최적의 쉼터가 되죠. 또 한 가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두고 과일 톱질이나 찌꺼기가 들어있는 채로 방치하면 그 냄새에 모기가 몰려듭니다. 특히 오렌지, 수박, 바나나 같은 과일 껍질은 단내가 진해서 모기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껍질을 활용하면 오히려 모기를 쫓을 수 있다는 사실. 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껍질에서 냄새 나는데 모기가 더 오는 거 아냐? 하지만 그 냄새는 우리가 맡기엔 상큼해도 모기에겐 극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오히려 모기를 부르는 행동들, 이제는 그걸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모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작정 잡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생활 속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간단한 것, 바로 오렌지 껍질 플러스 식초, 주방세제 조합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매일 여름마다 만드는 모기 퇴치 혼합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3가지입니다. 오렌지 껍질, 식초, 주방세제. 이 3가지는 대부분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오렌지가 없다면 귤, 레몬, 라임처럼 껍질이 향이 강한 과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껍질이 두껍고 향도 오래 가거든요. 먼저 오렌지를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 겉면에 왁스나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기고 손으로 찢어 작게 만듭니다. 칼로 썰어도 괜찮지만 손으로 찢으면 향이 더 진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식초입니다.
어떤 식초든 괜찮지만 저는 일반 곡물 식초를 사용해요. 집에서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식초죠. 그리고 주방 세제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보다는 중성 세제나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레몬 향이나 허브 향이 나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준비한 투명 유리컵이나 유리병에 식초를 2분의 3 정도 붓습니다. 그 위에 오렌지 껍질을 넣고 마지막으로 주방 세제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숟가락으로 한두 번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이게 끝이에요. 복잡한 과정도 없고 따로 끓이거나 재울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진 혼합물은 주방, 거실, 침실, 화장실 등 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곳 근처에 놓아두면 됩니다. 특히 창문 옆, 쓰레기통 근처, 식탁 및 침대 옆 등이 효과적이에요. 유리컵에 담아서 그냥 두기만 해도 되고 뚜껑 있는 작은 유리병을 사용한다면 뚜껑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향이 은은하게 퍼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오렌지 껍질색이 조금 변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향이 약해지니 5에서 7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 살짝 두면 아침까지 모기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 은은한 상큼한 향이 감돌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좋아요. 식초 냄새를 싫어하거나 세제를 핥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향이 너무 약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은은한 향 자체가 모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강한 냄새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이건 사람은 쾌적하게 느끼고 모기는 가까이 오지 않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혼합물은 공기 중 냄새도 잡아줘서 음식물 냄새, 습한 냄새까지 줄여줍니다. 정말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죠. 가끔 모기가 심하게 몰려드는 날은 컵 두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방마다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장마철이나 밤 기온이 높은 날에는 효과가 더욱 필요하니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화학 성분 없이도 집안 공기를 맑게 유지하면서 모기를 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 있는 재료들로 당장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오렌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밤은 모기 없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모기의 후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사람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땀냄새, 채취, 이산화탄소, 심지어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냄새까지도 구분해낸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맡으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성분, 오렌지 껍질입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 리모넨은 상쾌한 향기를 내는 동시에 모기와 해충에게는 불쾌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작용합니다. 특히 리모넨은 벌레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죠. 두 번째 성분,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산성분이 들어있어서 곰팡이나 박테리아, 악취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신냄새는 모기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모기의 후각 수용체는 일정한 채취, 습기,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데 식초의 강한 산성향이 그것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식초는 공기 중 습도를 약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모기는 습하고 눅눅한 환경을 좋아하죠. 식초가 은은하게 퍼지면 그 환경 자체를 모기에게 불편하게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성분은 주방세제,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제는 단순히 거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초와 오렌지 껍질의 성분이 공기 중에 더 잘 퍼지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모기가 용에게 가까이 오면 세제가 표면 장력을 낮춰서 모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종의 덧 역할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재료는 각각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오렌지 껍질은 향으로 쫓고, 식초는 후각을 혼란시키고, 세제는 그 성분들이 더 넓게 퍼지도록 돕는 동시에 직접적인 트랩 기능까지. 그리고 이 조합이 천연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면서도 모기에게는 매우 강력한 불쾌 자극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화학 스프레이 대신 이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이자면 이 조합은 모기뿐 아니라 초파리, 진드기, 심지어 바퀴벌레에게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즉, 단순한 모기 퇴치가 아니라 집안의 해충 전반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좋아하는 상큼한 향을 해충은 싫어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지만 이 원리를 생활 속에서 응용하기만 하면 화학약품 없이도 충분히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왜 이 세 가지 조합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냥 민간요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연 퇴치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당장 오늘부터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것.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껍질 하나, 식초 한 컵, 세제 몇 방울로 올 여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전날까지는 잠들기 전 모기와의 전쟁이었어요. 불 끄자마자 귀 옆에서 들려오는 윙윙 소리.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발등이나 팔목을 물고 가는 모기들. 아이도 자다가 자꾸 깨서 울고 아내도 뒤척이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렌지 껍질과 식초, 세제를 섞은 컵을 침실 창가 근처에 조용히 두고 잤어요. 평소보다 덜 기대하고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모기 물린 자국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밤새 단 한 번도 귀 옆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침까지 푹 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아내도 어젯밤엔 왜 이렇게 조용했지? 하면서 신기해하더군요. 그 다음 날 저는 같은 방법으로 주방과 거실에도 컵을 두었습니다. 특히 쓰레기통 근처, 싱크대 주변, 화장실 쪽,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아예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전엔 저녁마다 벽에 붙은 모기들을 한두 마리씩은 꼭 잡았는데 그 후로는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죠. 이걸 친구에게도 이야기해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둘째를 낳은 친구였는데 아기 피부가 예민해서 모기 물리면 바로 붓고 그래서 늘 모기장을 여러 겹으로 치고 잤다더군요. 그런데 한번 이 방법을 써봤더니 아기가 밤새 긁지 않았다고 정말 고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 이웃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 해봤는데 모기향 냄새 안 맡아도 되니까 숨쉬기가 너무 편해졌다며 그 후로 매주 새로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심지어 냉장고에 오렌지 껍질을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치 혼합물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모기를 쫓는 것뿐 아니라 상쾌한 향 덕분에 집안 공기도 좋아졌다는 평이 많았어요. 특히 여름철 음식물 냄새나 화장실의 축축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건 몇몇 분은 이 방법을 차 안에도 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 안에 작은 유리병에 이 혼합물을 넣고 두었더니 차문을 열었을 때 나는 꿉꿉한 냄새도 사라지고 야외 주차 시에 차 안에 날파리나 모기 들어오는 것도 확연히 줄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이걸 SNS에 올렸더니 이거 진짜 효과 있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사용 전후 비교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수만 회가 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랍고 긍정적이었어요.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지금껏 우리가 써왔던 그 어떤 퇴치법보다 더 지속적이고 부드럽게 작용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건 무언가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환경에 무리를 주지도 않고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해충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짜 건강한 해결법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장 오늘 저녁 주방에서 식초 한 컵, 사용 중인 주방세제 몇 방울,
그리고 오렌지 껍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업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꿔줄지 한 번만 시도해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이가 모기에 물려 밤새 긁거나 울지 않도록 화학 스프레이를 아이 곁에서 뿌릴 필요 없이 이 자연 조합 하나로 안전한 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 댁에도 알려주세요. 나이 들수록 수면이 예민해지고 모기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법인데 이 방법 하나로 숙면을 돕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선물 아닐까요? 그리고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도 말해주세요.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다들 꺼냈을 겁니다. 그때 나 진짜 괜찮은 방법 하나 찾았어 하면서 이 영상이나 방법을 공유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면서 살아갑니다. 방향제, 살충제, 기계, 초음파 장치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단순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오렌지 껍질, 식초, 세제. 이 세 가지는 누군가에겐 그냥 쓰레기거나 당연한 소모품일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여름을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해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효과 있네요. 아이도 잘 자요. 같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커집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더 나은 여름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모기에 지지 말고 우리의 공간을 우리 손으로 지켜냅시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이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정성에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껴두었던 한 가지 보너스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사실 식초와 오렌지 껍질, 세제를 섞는 이 방법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향균 디퓨저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혼합물을 만든 뒤에 유리컵 대신 입구가 좁은 유리병이나 소형 분무기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향이 더 천천히 오래 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피 스틱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모기와 해충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향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향으로 다가오죠. 계피를 넣으면 오렌지의 상큼함에 계피의 은은한 깊은 향이 더해져서 방 안이 마치 고급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게다가 공기 중 세균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한여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상쾌한 느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피가 없다면 말린 허브잎, 말린 레몬 조각, 심지어 커피 찌꺼기를 함께 섞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모기를 더 멀리 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름철 해충 방역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자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나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은 방역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역도 꽤 많습니다. 요즘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 제품을 나눠주는 곳도 늘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신청하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모기를 쫓는 한 가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름철을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생활의 기술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불편함이 사실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 느끼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직접 써보시고 나서 어땠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조금씩 나누고 실천할 때 이 여름도 더 시원하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